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1차관 답변 준비해 주세요. 추경을 하려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대비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 어떤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 소비나 투자나 여러 그 지표들을 보았을 때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전망했던 그 3% 성장 트랙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 쪽에서는 성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추경을 하기 위한 이제 명분을 만드시는 건데요. 거시 지표상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그 트랙 안에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은 추경으로 이 상황을 대체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 고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한 예산을 짤 때에 비해서 최근 뭐 한두 달에 특별하게 그때 못 봤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 이것도 저는 적절한 인식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고용에 대한 질타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잘 될 거라고 보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서민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일정하게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본 예산도 제대로 한번 집행하지 않은 2월 말 3월 초에 걸쳐서 추경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은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이차관님. 예. 제 말이 맞죠, 팩트는? 그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97년 외환위기라든가 이럴 때 정말 마이너스 뭐 성장이 눈으로 가시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그럴 때 1, 4분기 추경 논의가 있었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팩트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추경을 팩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그 예산 그 편성 이후 또는 그 작년 예산 국회 심의가 시작됐던 그 작년 10월 이후 11월, 12월부터 이 고용 관련 그 지표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물쭈물 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실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례적인 추경을 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고용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핵심 내용을 작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마치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있었지만 국회든 민간 전문가든 다 무시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다가 아이고 조금 더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든가 즉 작년에 일자리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들이 좀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저는 그렇다고 봐요.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급,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반도체 착시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다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 근데 가계 소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1차관. 네. 가계 소비 통계 낼 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관광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포함 다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관광하는 금액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총 금액이 33조가 넘어요. 이것이 GDP 계산의 1% 이상의 착시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가계 부분 증가율에 있어서. 즉 내용적으로 보면 산업 생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따지고 보면 해외 관광하고 하는 이런 금액을 빼고 나면 뭐 예년 수준에서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뿐만 아니라 정말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와 또 그런 것이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일자리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아니면 일자리 정말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지는 것이고 국민적으로도 왜 이렇게 일사분기에 시급한 추경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어야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차관님 기억하시겠 텐데 제가 뭐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도 그렇고 상임위 질의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 일자리 예산 처음에 2+1 중심으로 갖고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명 쓰면 1명 더 쓸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2+1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잘 예산 활용이 안 될 거다.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아예 그렇다면 중소기업 1명을 쓰든 2명을 쓰든 거기에 직접적으로 임금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고집 씌우고 2+1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작년에 주장하던 안을 지금 일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들고 온 겁니다. 왜 작년에는 반영 안 해요? 작년에 20대까지 EITC 확대해서 소득 지원 좀 강화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반대해서 30세로 잘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일 체험 공제 이런 거 좀 잘 된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너무 조건이 엄격해서 그 예외 조건을 잘 풀면 좀 효과적인 게 된다. 그걸 본예산에 좀 제대로 반영하라. 제가 작년에 다 여러분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지금 들고 와서 급하다고 내일 체험 공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고 오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EITC 문제라든지 또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그리고 청년 추가 그 고용 장려금 제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던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나 또는 그 2+1이라고 하는 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 자체가 정부 내에서 좀 새롭게 그 시도되는 그런 제도였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국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시행을 해보고 시행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그 경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정치적인 여러 영향력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대통령 공약이 2+1 중심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재부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여가지고 합리적으로 정말 임금 격차가 심한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 제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옳았고요. 적어도 본 의원은 여러분들한테 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때는 싹 다 문기시들이 뭐 지금 또 주민들이 들고 옵니까? 2, 3개월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질타하고 싶은 내용은 기재부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기 근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존심과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타이밍이나 명분이나 또 본예산 집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부부한 설명이나 작년에 수많은 의원들이나 민간 전문가가 제시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제대로 작년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 이거죠. 속히는 문제 중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고용보험기금 이번에 내일 채용공제 추가로 쓰는 게 그 추경에 들어가 있죠? 네, 또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작년에 수입액이 자칫 수입액이 2조 원 이상 과다 상정된 거 알고 계세요, 차관님? 제가 그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액이 2010년부터 고용보험을 늘리기로 한 것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2018년 고용보험기금 예산 수입 부분 예산에 9조 가량 되던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2조 가량, 그러니까 2조 이상 갑자기 고용보험 기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추경할 때 이거 세제
이 부분 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그 전년도보다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대추계라기보다는 그 전전년도의 수입이 아마도 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 2016년 결산이 9조입니다. 예. 2017년이 9조 7천억이에요. 예. 그 대액이. 네. 2018년이 12조입니다. 11조 4천억. 예. 그 부분에 대해 네네. 고용노동부랑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에 고용보험을 증가시키기로 하고 혜택을 예. 그거를 2018년에 수입 부분에도 모형으로 담아서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예산 다 집행하고 나면 수입 다 하고 나면 분명히 그 조당에 착오가 생길 텐데 이번에 추경해서 이거 경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이 위원회의 견해로 대규에 전달해 주시고 차관께서는 책임 있게 오늘 중에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위원님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1차관께 질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4월 달까지 고용 동향 발표한 거 한번 보셨어요? 예,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자, 작년에는 30만 내지 40만 전년 동월 대비 맞습니다. 이 예. 취업자 증가가 있다가 예. 그게 20만 대로 쓱 줄다가 연말에 잠깐 좀 올랐다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그 취업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3개월씩이나 연속으로 10만 원대로 레벨 다운된 적이 있나요? 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한다고 작년에도 추경하고 본예산에도 거의 20조 가까이 일자리 예산하고 또 일자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까지 해서 가는데 뭔가 지금 조짐이 좋지 않아요. 1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레벨 다운된 것이 만약에 오래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은 뭐 8만 명 이상 늘었고요. 제조업 7만 명 감소. 도소매업 6만 명 감소. 음식 숙박업 3만 명 감소. 뭐 이런 정도의 통계들이 오늘 아침 통계입니다. 예, 예. 이 통계를 보면 기존의 일자리 정책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예. 다른 말로 하자면 예. 지금 이제 이번 추경은 뭐 제가 뭐 여러분의 고민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들한테 좀 대주고 내열 채용 공제해주고 또 일부 뭐 지역 챙기고 하는 이런 내용 정도인데 일자리가 늘려면 일거리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실제로 민간의 활력이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일거리를 늘리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나빠져 있고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뭐 공공 부분이든 기타 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든 이런 것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이 종합적으로 반성이라는 게 꼭 뭐 다른 나쁜 뜻이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일자리 정책 패키지 전반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그래야 반복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땜질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고용 통계에 말해주는 것은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의원님, 제가 오늘 아침 이거는 이제 기사 헤드라인 정도밖에 못 봤는데 2월 3월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10만 명대로 그 고용 증가폭이 줄어들었느냐 보니까 작년 2월 같으면 그 증가폭이 47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월에는 42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서 한 15만 가까이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차관님, 저도 예. 시간 뭐 관리를 할게요. 이렇게
뭐 그런 계절적 요인이나 기저효과 때문이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게 다라고는 나는 절대 말씀 안 다음에 드립니다. 예. 또 몇 개월 후에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이렇게 그냥 빈칸으로 남겨놔요. 예, 제가 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안에 보여진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추경안에 보여진 현재 기재부의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적 처방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것이 이번 4월 고용 통계의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뭐 이번 추경은 추경대로 강변만 하실 게 아니라 기재부 전체의 정책 역량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검토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차관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 추경의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면서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돈으로 추경을 하니까 이건 뭐 괜찮은 추경 아니냐,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적어도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가 나쁠 때는 적자 채권을 발행해서 오히려 마중물 효과를 갖게 하고 경기 효과를 내는 것이 추경의 진정한 의미 아니에요? 근데 대외적으로 자꾸 설명하실 때 이번에는 그냥 남은 돈 쓰니까 괜찮은 거고요. 이런 식 논리는 제발 기재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로 필요할 때 적자 채권까지 발행해서 추경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인 논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달을 할 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재정하고 민간부문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가령 이 경기 대응용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번만큼은 추경 규모를 그렇게 경기 대응용으로 키운 게 아니고 바로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핀포인트식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적은 규모로 갔다. 이제 그 말로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얘기 마시고 끝나면 되는 일에 꼭 한마디씩 붙이잖아요. 뭐 남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추경입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논리를 한 예. 번씩 구사하시면 신문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예, 국민들 그렇게 하시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발을 묶는 꼴입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된 구조개혁 정책이 뒷받침되고 혁신성장이 뒷받침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착시, 그리고 국민들의 해외 관광 수주기까지 그 가계소득 증가에 반영되는 이 착시를 제거하고 나면 나는 제대로 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논리를 임시 방편을 위해서 기재부가 자꾸 계획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가 마치 고용보험기금 아까 제가 네네. 수입 부분, 과다책정 부분, 경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장한 것 하시고 덧붙여서 고용보험기금에 지금 모성보호라든가 또 가정 양립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많이 좀 쓰고 있잖아요. 예. 원래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올 3월 달에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미 작년에 법안을 내서 고용기금과 연관돼서 왜 정부도 이제 전입금을 내잖아요. 예. 정부 전입금을 적어도 50% 정도를 하자 해서 한국위에서 30%로 처리가 됐는데 30% 전입금을 넣는 것으로, 그냥 무승부 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단위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고용보험기금 일반 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거기서 계속 닦아 쓰는 구조가 되면 등급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등급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험료를 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업보험.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해야 될 때는 정부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법사위에 가 있는데 왜 기재부가 계속해서 그 한노위가 통과된 30%는 전입금을 30%는 하자라는 그 전입금을 하자는 그 법안에 대해서 왜 기재위가 붙어서 법사위 통과를 방해해요? 답변. 왜 답변하세요? 예. 아마 그 출산 산전후 휴가 급여 문제가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원래 이제 고용보험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건강보험에서 해야 되느냐 또는 저 일반회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 잠정적인 아마 해결책으로 그동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정부가
원래는 그 건강보험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논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그 일반 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전출금으로 처리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산전휴 휴가 급여 이 자체 그 금액 그걸 금액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보다 큰 틀에서 한번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재원 대책을 같이 놓고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몇 년에 걸쳐서 네. 우리가 모성보호 대책이나 일가정 양립 대책을 강화를 해왔어요.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산전산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뭐 제가 총액적으로는 뭐 2조가 넘는 것 같은데 이걸 고용보험 일반 보험료로 내는 데서 계속 떼어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고 한노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30% 정도는 정부가 전입금을 해서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기재부가 법사위 논의마저 붙드는 것은 또 물건이에요. 법사위에서 꼭 필요하면 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기재부가 앞으로 한 번만 더 법사위에 대해서 계속 물건적인 그 도발을 붙드는 걸 하시면 여러분이 국회를 하시죠, 그러면. 아니 뭐 정부가 어떻게 붙잡고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나름 논의를 네. 방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의견은 저희 재정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은 또 논의를 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법사위 논의를 방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보장성 강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유작이 되는 실업보험료, 기업이 네. 되는 실업보험료를 갖고 복지사업에 다른 형태의 복지사업을 계속 깎아쓰는 일은 이제는 계속하면 안 되고 최소한 1.30% 정도라도 성립하자는 국회의 뜻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따라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